1469년 카스티아의 이사벨 공주는 국왕이자 이복 오빠인 엔리케 4세에게 불려갑니다. 너도 이제 관연한 나이가 되었으니 혼사길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알아서 너하고 딱 어울릴 만한 신랑감을 골라놨다.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말도 좋은 것 한다. 이제 겨우 16살이 된 이사벨 공주는 요즘 같으면 BTS 음악을 들으며 콘서트 쫓아다닐 나이인데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공주가 묻습니다. 누군데요? 이사벨 공주는 한 번 더 놀랍니다. 왜냐하면 엔리케 4세가 점찍어 놓은 신랑감이 바로 이웃나라 포르투갈 국왕 아폰수 5세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아저씨일 줄은. 딴 거 다 제치고 일단 이 오빠 나이가 40이 이미 넘었습니다. 아니 무슨 야구 선수도 아니고 무려 20살 이상 차이 나는 아재한테 시집을 가라니 이사벨 공주는 기가 찹니다. 물론 당시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강력했던 포르투갈의 왕이니까 스펙은 떨어지지 않지만 이복 오빠 엔리케 4세의 속셈이 빤히 들여다 보였거든요. 실정을 거듭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엔리케 4세는 왕권의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이사벨을 포르투갈에 시집 보내서 포르투갈 점수도 따고 자기 왕자의 시멘트 공고리 쳐버릴 생각이었죠. 어린 나이지만 맹랑했던 이사벨 공주는 진즉에 엔리케 4세의 이런 움직임을 알아채고 미리부터 손을 써두었습니다. 수화를 시켜 이웃나라에 괜찮은 신랑감 없는지 손수 시장 조사를 시킨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디오 매니저를 쓴 겁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핫한 신랑감 후보 셋에 대한 리포트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후보 포르투갈의 아폰스 5세. 국왕이 찍어놨다는 바로 그 아폰스 5세입니다. 배경도 빵빵, 재력도 빵빵한데 아무래도 제일 큰 약점은 나이. 그나마 이 오빠가 얼굴이라도 잘생겼으면 좀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어서 탈락. 두 번째 후보는 또 다른 강력한 이웃나라 프랑스 왕자. 프랑스 오빠 뱅상 카셀 같았으면 참 좋았으련만 아쉽게도 이 오빠는 비리비리하고 무능하단 평가에 초고속 탈락.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옆나라 아라곤의 왕자 페르난도입니다. 어머 근데 이 오빠는 꽃미남인데다가 물론 당시 기준입니다. 군주로서 위엄과 포부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게다가 비록 한 살 차이지만 연하였습니다. 이왕이면 어린 놈이라고 이사벨 공주는 더 볼 것도 없이 페르난도 왕자를 마음속으로 점찍어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장 국왕이 아폰스 5세 아재한테 시집가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이사벨 공주는 더는 오빠한테 끌려다닐 수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로 합니다. 공주는 죽은 동생 알폰소 묘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짝사랑하던 페르난도에게 급히 사절을 보내서 아예 청혼을 해버립니다. 요즘도 여자가 먼저 청혼하는 게 참 드문데 600년 전에 그것도 공주신분에 청혼을 한 것이니 정말 앞서가신 분이네요. 안 그래도 예쁘고 똑똑하다는 소문을 들었던 차에 청혼이 들어오자 페르난도는 즉시 화답을 하고 금 4만 냥짜리 목걸이를 보내옵니다. 역시 남자는 능력인가요? 그러나 두 사람은 엔리케 4세의 뜻을 거역하고 당당히 공개적으로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벨 공주가 야반도주한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야반도주 아닐까 합니다. 페르난도 왕자는 시종 몇만 이끌고 마부로 변장하여 카스티아에 잠입하지요. 1469년 10월 세고비아에서 만난 두 사람은 무능력한 엔리케 4세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던 백성들의 축하를 받으며 마침내 도둑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통일왕국 에스파냐, 즉 우리가 아는 스페인 탄생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을.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걸출한 여인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클레오파트라부터 엘리자베스 여왕, 대처수상, 선덕여왕, 명성왕후, 그리고 스페인 하면 역시 스페인을 통일하고 콜럼버스한테 베팅해서 대항해 시대를 연 이사벨 여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초반 스페인은 4개의 기독교 왕국과 1개의 이슬람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서쪽 끝에는 당시로서는 침 좀 뱉고 다니던 포르투갈 왕국이 버티고 있었죠. 4개의 기독교 왕국 중에서 그나마 가장 힘이 셌던 카스티아 왕국의 후안 2세는 첫 번째 왕비 사이에서 엔리케 왕자를 얻었으나 왕비가 죽자 포르투갈 출신 이사벨 공주를 두 번째 왕비로 맡습니다. 이 두 번째 이사벨 왕비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엄마와 이름이 같은 이사벨 공주입니다. 그리고 곧 알폰소 왕자도 태어나죠. 후안 2세는 후계자를 잘 낳는 능력 빼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수상 알바로 대 루나가 실권을 장악하고 자기 입맛대로 나라를 주무르게 됩니다. 수상의 왕까지 무시할 정도로 나라가 개판 5분 전까지 가자 권력욕이 넘쳤던 엔리케 왕자는 의붓 어머니인 이사벨 왕비와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켜 루나를 잡아서 목을 잘라 처형해버립니다. 세상 물정 몰랐던 후안 2세는 자신이 제일 아끼던 수상이 처형당하자 시름시름 앓다가 숟가락 놓습니다. 곧이어 엔리케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데 이게 바로 엔리케 4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배를 탔던 엔리케 4세와 이사벨 왕비는 분위기가 따스했죠. 그러나 사실 무능하기로 따지면 아버지 못지않았던 엔리케 4세는 이사벨 왕비가 낳은 이사벨 공주, 알폰소 왕자가 차츰 거슬립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가가 자꾸 떨어지자 영 불안했던 엔리케 4세는 결국 하루아침에 이 세 가족을 상장 폐지하고 시골 총구석으로 쫓아버립니다. 충격받은 이사벨 왕비는 그만 실성해버리죠. 일국의 공주에서 졸지에 성냥팔이 소녀꼴이 난 이사벨 공주는 소녀 가장이 되어 시골 무지렁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사벨 공주는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 때문인지 종교에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고, 이때 형성된 종교관이 나중에 통일 에스파냐 왕국에 소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꿋꿋하게 살아가던 이사벨 공주를 지켜보던 엔리케 4세는 10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이사벨 공주 남매를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이는데,